얼굴형 혹은 뭐 얼굴 타입에 따라서 리프팅 효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얼굴에 지방이 없는 분들은 뭐 울세라, 슈링크 이런 거 하면은 뭐 대표적인 부작용, 볼페인 같은 거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븐 피부입니다. 요즘 리프팅 시술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도대체 뭐가 다르고 내 얼굴엔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대부분의 리프팅 장비는 크게 두 가지인 고주파와 초음파로 나뉜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내 피부에 맞는 리프팅과 그 조합은 어떤 건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와 고주파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열을 이용해서 이제 피부를 끌어올리는 시술인데 작용하는 깊이랑 방식이 좀 다르죠. 고주파는 대표적으로 올리지오나 써마지나 튠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피부 표면에서 진피까지 비교적 얕은 층에 이제 열을 약간 가해서 피부를 좀 다림질하고 펴주는 그런 원리이고요.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얼굴 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이제 타이트닝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초음파 리프팅은 대표적인 장비로 요즘 핫한 뭐 울세라 피 프라임, 슈링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조금 더 깊이 피부 속 근막층이나 지방층까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스마스층이라고 하죠. 좀 쪼그라들게 해서 수직으로 좀 이렇게 잡아주는 실제 리프팅 효과와 지방층을 분해해주는 그런 효과가 살짝 가미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고주파는 좀 피부를 좀 이렇게 조여주는 거고요. 초음파는 피부를 끌어올리고 좀 녹이고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주파, 초음파 시술을 적용하는 거는 환자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까요? 그렇죠. 얼굴형 혹은 뭐 얼굴 타입에 따라서 리프팅 효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적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얼굴에 좀 살이 좀 전반적으로 많으신 분들이라던가 특히나 이제 이중턱 이런 쪽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초음파 리프팅이 이제 좀 더 적합해요. 왜냐면은 초음파 리프팅의 이제 주 작용 중에 하나가 지방을 녹이는 거기 때문에 지방을 좀 녹여줌으로써 얼굴이 좀 착 붙는 느낌. 반면에 이제 얼굴에 지방이 없는 분들은 뭐 울세라, 슈링크 이런 거 하면은 뭐 대표적인 부작용, 볼페인 같은 거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은 이제 써마지를 대표로 뭐 튠페이스, 뭐 올리지오, 뭐 최근에 도곡에 있는 셀프 뭐 이런 장비들, 고주파 리프팅들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좀 이런 조합을 추천하는 게 좋다 싶은 게 있을까요? 네, 연령대에 따라 피부 상태와 노화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시술 조합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20대는 아직 탄력이 무너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리프팅보다는 예방과 윤곽 정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로 이제 울세라 같은 초음파 시술이나 윤곽 주사, 턱보톡스 그런 것 쪽으로 이제 턱 라인을 좀 다듬고 유지하는 게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탄력 저하나 얼굴 볼륨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얼굴살이 적은 분들은 고주파 중심의 리프팅을 추천하고요. 보톡스나 주베룩 같은 콜라겐 부스터를 함께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반대로 얼굴살이 많은 무거운 인상이라면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 리프팅을 권하고 고주파 장비를 병행해서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윤곽 주사나 턱 보톡스를 함께하면 얼굴선이 더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 50대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이 되죠. 저희 나이 때. 아직? 아닌가요? 나와? 얼굴살이 적으신 분들은 이 나이대는 진짜로 고주파 리프팅을 좀 제대로 해야 되죠. 약간 볼거짐 같은 게 이제 서서히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주베룩 같은 걸 사용해서 뭐 좀 볼륨아이징 치료도 좀 병행해드리고, 얼굴살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때 사실 제대로 우리가 안 잡아주면 정말 5, 60대에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초음파나 고주파를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고주파로 피부 겉을 좀 조여주고 초음파로 근막층, 스마스층을 좀 당겨주고 그리고 지방층도 정리해주고 하면서 윤곽선을 좀 살려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40, 50대에는 좀 제대로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술이 많이 조합되면은 순서도 중요할 것 같고 간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술 순서와 간격은 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간격 같은 경우는 어떤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장비 바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뭐 초음파랑 뭐 고주파 시술을 같이 하면은 순서는 뭐가 낫냐? 제 개인적으로는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전반적으로 온도를 이제 올려야 하는 시술이고, 근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는 사실 조금 효과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주파는 초반에 어떤 몇 샷 정도는 필연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술인데, 그래서 초음파를 좀 먼저 해서 부분적으로 하나 온도를 올려준 다음에 이제 고주파 시술을 하면은 그냥 고주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끼리 하고 있고, 실제로도 뭐 적용을 하고 있죠. 같은 날에 하신다면 그럼 초음파를 먼저 하고 고주파를 뒤에서 하는 게 뭐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사 시술 같은 경우도 당일날 같이 하시나요? 당일날에 하는 게 저는 조금 또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같이 하는 같은 거는 날. 저는 네,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서는 보통 주사 시술을 마지막에 아무래도 주사를 하면은 바늘 자국 때문에 레이저를 할 때 온도가 고르게 오르거나 하는 위험한 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주사 시술은 마지막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통증을 찾는 정도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시술을 권하실 때 그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될까요? 네. 그것도 많이 고려되죠. 보통 상담할 때 환자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면 미리 먼저 말하기도 하잖아요. 나 아픈 거 못해요. 아픈 거 절대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아픈가요? 뭐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술자 입장에서 어떤 걸 권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환자분의 히스토리를 좀 물어보는 편입니다. 어떤 시술 하셨는지 네, 예전에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안 아픈 거부터 제가 권장 드리는 편이고요. 뭐 이거는 괜찮았고 저거는 좀 그랬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환자분은 이 정도는 견디실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편이죠. 통증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슬펐던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특정 이제 장비를 이제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적합했다고 생각을 해서 시술을 했어요. 처음에는 패키지로 끊으셨어요. 또 하고 나니까 벌써 생각보다 예상이 돼서 생각보다 아프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나름 안 아프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했는데 자기는 이거 다시는 못하겠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라왔을 때 뭐 이건 안 아파요, 이건 뭐 참을만 했어, 막 나름의 이 상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또 막상 받으면은 이 괴리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울세라 같은 장비는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 뭐 엄청 아프다는 얘기, 그런 후기들이 많나 봐요. 환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오세요. 수면 마취 안 해도 되나요? 막 이렇게 막 여쭤보시니까 그런 걸 너무 찾아보고 오시는 것도 좋은데, 저도 많이 해드리고 피드백도 환자분들한테 받고 하니까 평주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명드리면은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시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아프다고 돼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따가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아프다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주파와 초음파 리프팅의 차이부터 연령대별, 얼굴 타입별 맞춤 조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술 종류가 너무 많아 고민이셨던 분들께 이번 영상이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리프팅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얼굴 상태에 맞는 시술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단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